임재범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기자님들 많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저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오시는데 차를 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저의 얘기와 또 저의 노래 들어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기사 작성에 필요한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크를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우리 기자님들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서 주시면 제가 카운트를 해드릴 테니까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우리 중앙에 계신 사진 기자님들을 향해서 네, 이번에는 킬링 미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또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랄까 약간 마이크 예전과는 조금 또 달라진 가을을 몰고 온 추남의 그런 모습이신데 피지컬이 워낙에 훌륭하셔가지고 분위기에 이미 저희는 다 압도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음악 앨범 이야기에 하기 앞서서 산막의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지 먼저 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무대 뒤에서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잠시 후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미움과 그리움, 사랑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죠. 차가운 길목에 서서 참 오래 기다렸었죠. 그 맘을 얻으려, 그 맘을 이해하려 기웃대던 시간들 사는 게 보여요. 당신의 나이가 되니 감당 못하셨을 그 무게와 외로움들이 핥히던 순간도 속은 아프셨을 그 맘 사랑이었을까요? 둘이서 같이 걷던 단 한 번의 추억이 있어요. 언제나 분주한 뜻 모를 당신 삶 속에 난 늘 혼자 같았죠.
내가 닮았네요. 미워한 그 모습까지 다가설 수 없게 멀었던 조용한 사랑 어떤 세월에도 결국 보고 싶은 대체 가족이란 뭘까요? 다른 게 보여요. 당신의 나이가 되니 소리 못 내셨을 고뇌와 두려움들이 화내는 순간도 어쩜 사랑이던 내만 이제서야 꺼내요.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사진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온 길은 복잡한 마음이죠. 이별은 미움을 더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무대에서 이 노래 처음 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불후의 명곡 네. 일부에서 제가 아버지 사진을 불렀습니다. 그때 처음 불렀을 때랑 오늘이랑 또 느낌이 어떻게 다르실까요? 그날은 이제 그 저희 팬분들도 와 계셔서 네. 좀 마음 편안하게 불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네. 기자분들 앞에서 부를 일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노래 느낌도 굉장히 깊은 발라드라서 네. 뭔가 또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도 너무 좋았지만 네. 환호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또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예.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20대 때, 30대 때 이런 노래를 들었더라면 그냥 약간 두리번거리고 산만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세월을 이제 마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뭔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네. 나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나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산막의 타이틀곡 아버지 사진에 대해서 조금 몇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하셨잖아요. 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산막에 세 곡이 있습니다. 각 네. 일막마다 이제 세 곡씩 있는데 아버지 사진, 또 너란 사람, 또 내가 견뎌온 날들 네. 이렇게 세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산막이 가족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우선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진이 그 타이틀로 잡힌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게 조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저의 아버지만 어떻게 이렇게 네. 지정을 해서 네, 네, 네. 제가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두의 아버지, 예,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고 또 맞습니다. 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겠지만 네. 그 특히나 명을 달리하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보통 분들이 가지고 네. 계신 그리움, 또 아쉬움, 네. 상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 불렀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어쩌면 대한민국에 지금
아버님들은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셨던 분들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요즘 뭐 MZ 세대라든가 조금 더 그 윗세대 90 뭐 이런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들아 사랑한다 뭐 그런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I love you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아,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은 그 대사 자체가 굉장히 약간 닭살스럽게 느껴지곤 했었을 정도로 네. 우리가 어쩌면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근데 오히려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아 그런 이야기 좀 더 해줄 걸 네. 이제 아버님들도 부모님들도 좀 후회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그 사랑 표현 좀 하라고 많이 좀 전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 지금 임재범 선배님의 세대, 예, 우리 세대. 우리, 예, 네, 예, 네. 우리 뭐 네.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자녀들에게 네, 예, 네. 그래도 뭐 고마우면 고맙다, 맞아요. 또 미안하면 미안하다, 네.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맞아요. 좀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옛날 어르신들은 마음에만 담고 계셨지 맞아요. 그냥 뭐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그냥 눈빛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셨던 것 같아요. 눈빛 혹은 아들이 이제 왔다가 예, 갈 때 예. 뒷모습 한번 예. 멀리 바라보는 그걸로 예, 예. 말씀은 안 아, 하셨고. 뭐 이런 장면들을 생각만 해도 그냥 괜히 뭉클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또 힘들고 지친 임재범 씨를 일으켜 세우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는 가족에 대한 곡들이 이번 3막에 네.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네. 이 두 곡들도 좀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 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준비돼 있나요? 네, 네. 잠깐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온 세상 행복은 모두 다 밀치고 뭔가 짧게 들었는데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특히 이런 온 세상 행복을 모두 다 밀치고 벌 주듯 살았지 행복을 다 밀치고 벌 주듯 살았지 이런 멋진 가사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건가요? 예, 이번 앨범에 네. 그 제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최정은 씨라는 작사가 계세요. 근데 네. 비상을 써 주셨던 분인데 네. 뭐 너를 위해도 써 주셨고 그런데 저와 이렇게 제 생활 사생활을 알지 못하는데도 네. 어쩌면 전쟁일까 하는 정도로 네. 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또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는지 그렇게 지금 현 상황도 지금 너무 잘 가사로 네. 또 써내 주셨고 예, 이번 앨범에는 네. 거의 다 앨범에 작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낸다고. 네. 예, 제가 많이 힘들까봐. 예, 이렇게 또 작사로. 저는 사실은 이번 앨범에서 그 글을 노래로 이제 불러주시잖아요. 그 최정은 님이시죠? 네. 그분은 임재범 씨의 심장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 같아. 노래 한 곡 한 곡을 쓸 때마다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다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또 온 세상 소리를 다 잠그고 정막에 날 가뒀지. 그래서 저는 그분도 굉장히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뵈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작사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또 큰 행운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 그러면 곡 작업을 할 때 어떠세요? 이런 내용으로 좀 써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요. 전혀. 예. 와.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 가이드를 보내드리면 네. 그 가이드를 듣고 느낌을 받고 아,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연상을 하고 네. 그리고 가사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은 아유, 분인 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또 너란 사람도 이게 김현철 씨가 쓴 네네. 곡이 맞죠? 김현철 씨가 쓴 곡이고. 네. 이 곡도 조금 약간 작정하고 쓴 곡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너란 사람이란 노래는 한편으로는
제 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이 세상에 존재해서 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딸에 대한 얘기일 수도 네. 있고, 또한 팬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또 팬분들이기 때문에 팬분들에 대한 너란 사람, 바로 너란 사람들이 계셔서 네. 예,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그 너란 사람은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이제 누군가가 되겠네요. 팬이 네.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견뎌온 날들은 윤상 씨가 예. 작곡을 하셨고 작곡에 또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네, 사이가 다 작곡을 한 건데요. 네, 제가 그냥 사비만 네. 우리 또 그 히말라야 작곡한 우리 네. 저 박기덕 PD 네. 분하고 네. 같이 사비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1막에서의 타이틀곡은 여행자였어요.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고해라는 노래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노래방을 가면 무조건 부르는, 그래서 한간에는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는 네. 그런 곡인데, 이 여행자라는 곡은 여성분들이 들어도 혹은 그냥 인간이면 그냥 들어서 내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냥 저는 사실 약간 몇 번 울었어요. 여행자라는 곡을 아유,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지는 막 발라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멜로디, 그 가사말을 토해내는 그 임재범 씨의 그런 깊은 감성의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 깊은 곳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히말라야에서는 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국악 그런 느낌들도 있고 예. 실제로 정가를 하시는 예. 분 이름이 장명서 씨. 네. 이번 작업으로 처음 뵈신 거죠. 네, 처음 뵀습니다. 네. 그런 히말라야라는 곡도 뭔가 이런 곡은 좀 뭔가 좀 약간 힘나게 하고, 또 산막에서는 뭔가 좀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조금 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네. 글쎄 지난 6월에 네, 청음회를 하시고 이제 또 7년 만에 공백을 깨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한 장의 앨범을 기다릴 때마다 팬들의 마음은 애간장에 다 녹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많이. 네. 많이 힘들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뭐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상처들이라는 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꾸 되뇌어지고 네. 되뇌어지고 되뇌어지고 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애는 써봤지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더욱이 또 그런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잊어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네, 네. 예. 또 음악 자체도 그 전에 청음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악도 듣기 싫고, 뭐 TV 매체조차도 보면 전부 다 웃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웃고 즐겁고 네. 막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고, 저 스스로 혼자 자꾸 가두게 되니까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음악을 좀 멀리 하셨어요? 아예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 달만 노래를 하지 않아도 무대에 설 때 두려움도 크고 네. 이제 목의 근육들이 이제 다 풀려서 그렇죠. 조금만 높은 음을 내도 굉장히 높은 음을 낸 것만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 작업을 하시다가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첫 녹음 들어갈 때 이제 가이드 녹음부터 하기 네. 시작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소리가 안 나오고 그 전에 어떻게 발성을 했는지조차도 까먹은 거죠. 몸에서. 그래서 이 소리들을 내가 어떻게 냈었지,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었고, 네.
그러면서도 주위에 이제 지금 저랑 네. 같이 계속 음. 움직여 왔던 박기덕 PD가 이제 녹음을 하면서 계속 저에게 힘내라, 용기 내라. 네. 그리고 또 발성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자꾸 응원을 해줘서 네. 점점 소리를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네. 그 전에 뭐 최고로 잘 나왔던 소리들은 만하진 못하지만 네. 조금이나마 소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랄까요? 저는 그 음악들을 계속 순서대로 몇 번도 들으면서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할 때 이 부분에서는 울고 있어라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괜히 눈시울이 또 붉어지곤 했었었는데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서 뭐 조금의 어떤 차이도 못 느끼겠고 오히려 너무 깊어졌다. 이제 이 음악을 감당해내는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들이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팬들이 기다리시는 또 일이 있겠죠. 앨범이 나오시면. 네. 이제 날짜로는 오늘 아마 앨범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식적으로 내일 이제 7집 앨범이 발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 30일 네.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전국 공연 네. 이제 시작을 전국 투어 공연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런 일정입니다. 체력 관리도 진짜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다행히도 듣자 하니 임재범 씨께서 술을 안 드신다고. 네, 술을 못 먹습니다. 마실 줄 몰라. 그게 아마 피겨의 비결과 목소리의 그 목소리를 지금까지도 여전하게 힘있게 살게 해주는 그런 또 비결이 아닐까 싶긴 한데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시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10월 29일, 29일, 30일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공연은 8일부터 이제 예매가 되는 거예요. 8일부터 예매가. 자, 예전처럼 또 꽉 이렇게 메워진 네. 바라지 않습니다. 예, 바라지 않고요. 그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예, 욕심은 뭐 네. 전혀 없고요. 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할 것이고요. 네. 그 불후의 명곡 얼마 전에 나가셨을 때 제가 댓글이랑 이렇게 몇 개 봤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그 이모티콘 중에서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마치 예쁜 고양이가 혹은 강아지가 사랑하는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간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느낌으로 네 제발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불후의 명곡의 화면에 비춰졌던 팬들의 눈빛에서도 너무나 간절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뭐 충분히 기대만큼 너무나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공연장에 아마 네, 관객 중에 한 명으로 아이고. 팬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들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질문해 주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좀 먼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앨범을 1막, 2막, 3막에 나누어서 그 음원을 공개를 하셨는데요. 네. 이 구성이 약간 공연과도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렇게 막을 나눠서 음원을 발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렇게 원래 뭐 예를 들면 한 곡씩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스토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집을 나서고 또 많은 혼돈 시간에 있었고 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막을 설정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 1막, 2막, 3막 따라서 스토리대로 그거를 음악을 흡수하는 것을 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제가 조명, 네, 여기 가운데, 네, 손 들어주신, 네. 네,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세븐 콤마라는 이 음반 제목이
다시금 전진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셔서 네. 향후에 이제 그 공연을 제외하고 또 어떤 제작 활동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7년간의 공백기 이제 아픈 시간을 떨치고 세상으로 이제 신곡을 발표하셨는데 아직도 자기 나름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임재범 씨의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늘에 있을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따로 그 메시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세븐 콤마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쉼표에 대한 표시였고요. 7년에 대한 공백에 대한 표시였고 그 이후로 지금 전국 콘서트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지내오시고 또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는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노래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그 시간들은 지나갈 것이고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팬들에게 다시 한번 아까 향후 네, 그 질문, 말씀드렸어요. 네, 같이 예. 네, 또 다른 질문 계실까요? 제가 조명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데 네, 저기 뒤에 손 들어 주셨어요. 아닌가요? 네. 네, 여기 앞에.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라고 합니다. 네. 긴 시간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또 같이 옆에서 지켜보던 따님은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딸내미한테는 이제 친구처럼 대하는 편이라 딸내미한테 이렇게 이전 집사람 살아있을 때처럼 친구처럼 물어봅니다. 아빠 요즘에 녹음하는데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랬더니 아빠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그래? 고맙다. 이번에 녹음한 노래들 어떠니? 라고 일일이 다 이제 뭐 가이드부터 다 들려줬어요. 가이드 듣더니 괜찮은데? 괜찮아. 그리고 또 본 녹음 끝나고 그 녹음 끝나고 난 노래에 대해서 들려줬더니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뭐 내 아빠라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는 또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빠 노래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응원을 해줘서 항상 녹음할 때마다 힘내서 녹음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콘서트도 굉장히 오랜만이신데 예.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 상태가 지금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콘서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예. 목 상태는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아버지 사진 불러보니까 그 전에 불렀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짧은 세월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또 너무나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회복하는 것이 많이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또 공연이라는 것이 저를 바라다 보고 오시는 분들이고 또 그 많은 시간 내고 모든 걸 다 저한테 쏟아붓기 위해서 오시는 팬분들이신데 이 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연습도 열심히 해서 공연 오시는 분들께 이전과 같은 어떤 그런 뭐 폭발적인 뭐 이런 것은 뭐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먹은 대로 또 이대로의 모습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한길 기자입니다. 네.
7년 공백기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하고 네. 또 복귀를 결심한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7년 동안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긴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복귀를 결심한 계기가 뭐 특별한 게 있는지. 복귀를 결심한 계기는 먼저 저희 지금 블루시드 컴퍼니 기획사 식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한테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줬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 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시간을 더 내줬고 또 다시 노래할 수 있게끔 또 마음에 힘을 넣어주고 또 저한테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줬고 또 팬분들 글들을 사실 잘 안 봤어요. 팬분들 글을 올라온 것도 인터넷도 잘 안 보다가 어느 날 이제 보니 끊임없이 글을 계속 써 주시더라고요. 아무런 활동도 없는데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떠나가기 마련이고 또 많은 가수들도 나오고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다가 지나가기에는 팬분들을 향해서 뭔가 다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링 예백 기자입니다. 네. 네. 일단 정규 7집 여정을 마무리하셨잖아요. 네. 소회는 어떠신지 듣고 네. 싶고요. 또 이제 이번 앨범이 임재범 가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지 네.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작업할 때마다 이전에는 어떤 노래들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쉽게 부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서 노래하는 것이 녹음실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었는데 오늘도 내가 오늘 멋지게 한번 해결하자 그리고 녹음실에 갔었는데 이번에 7집 앨범 녹음하면서는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노래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감정들을 낼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녹음실에 갔던 부분들이 많이 또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준 스태프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무엇이 어떻게 돼 가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네, 저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라고 하고요. 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앞서서 그 모두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 특히 3막에 실린 곡들은 좀 1, 2막 노래들에 비해서 좀 더 임지범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많이 묻어나는 곡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좀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좀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이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7년 만에 노래 다시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행복하신지도 궁금하고 이 노래라는 것이 임재범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네.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막에 이제 지금 타이틀인 아버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도상으로 그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 감정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별은 미움을 덮더라고요. 또 떠나가시고 난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염하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미운 점도 있고 또 어찌됐든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부분에 대해서보다 나쁜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그 보도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 죄송하고 또 그런 정말 이렇게 아버지 영정사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미운 사람을 떠나보냈다기보다도 진짜 이젠 세상에 내 아버지가 없구나라는 마음, 어떤 외로움,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내려왔던 것 같고 또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너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제 딸뿐만 아니라 또 팬분들이 계셔서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제 팬분들한테 기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팬분들이 저한테 제 노래에 대해서 뭐 기대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해서 뭐 그런 감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팬분들한테 기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인 것 같고요. 또 내가 견뎌온 날들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될 거다. 예, 저 세상에서라도 나중에도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담은 노래 드리고요. 또 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노래라는 거는 그냥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숙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힘든 시간 동안 노래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볼까라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늘 기자님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곳과 가야 할 길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네. 이제 질문들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에서 정가를 하시는 장명서 씨와 이제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장르와 또 이렇게 함께 콜라보를 해보고 싶으신 장르가 있으신지 혹은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신지 아이고. 가까이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예. 하도 많아서 지금 뭐 생각해 본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능력이 되면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겠어서. 재즈는 어떠세요? 재즈는 제가 제일 아마 자신 없는 장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마이크만 들고 계시면 노래 절로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재즈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이런 가요를 하시는 임재범 씨 음악이 있고 그 전에 또 락, 그 뜨거운 게 포효하던 그때 시절에 락 음악을 들을 때 어마어마한 자유로움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재즈를 하셔야 되겠구나. 락 보컬을 들으면서 재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이미 너무나 자유롭게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락 안에서. 좀 무리수가 있죠. 네. 무리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진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 더 이야기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이크가 준비될까요? 네. 임재범 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하고요. 네. 그 음악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선공개곡 그 위로하고 아버지 사진을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현재의 감정에 상당 부분 충실해서 불렀겠지만요. 네. 과거에 비해서 좀 담담한 가창이지 않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임재범 하면은 과거 그 몇몇 그 브랜드 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곡의 특징이 약간의 감정 과잉이라고 그럴까? 근데 이제 임재범 우리가 하면 감정 과잉인데 임재범이 하면은 감정 과잉이라도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자들은 노래방 가면 부르지 말아야 될 곡으로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점점 담담해지면서, 물론 이제 그 지내온 세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떤 그 추억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담담해진 면도 있겠지만, 그 10년 한 2000년 2004년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음반이 있었잖아요. 그 네. 가족 코 이거지스턴스인가 그때는 네, 공전 앨범. 예, 공전 기억나는데, 네. 그때는 그때하고 또 기조가, 물론 이제 세월이 워낙 많이 흘렀으니까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임재범 씨가 그 담담하게 부르니까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빠졌나? 저 사람이 이제 막 그 용기가 없고 좀 힘이 좀 그 나약해졌다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담담하게 가창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감정의 흐름상 어떻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 빠진 건 사실입니다. 네, 힘이 지금 뭐 이전에 팬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뭐 폭발적인 가창력, 또 기자분들께서 그 전에 저를 잘 봐주셨는지 폭발적인 가창력해서 굉장히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추려면 저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매일 그냥 루사인 볼트까지 그 친구처럼 뛰어야 돼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뭐 그 인생 말년 병장에 들어간 것 같고요. 뭐 힘도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또 하나 또 그 위로나 그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녹음할 때 그 회의할 때도 되도록이면 담담하게 부르는 감정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도 그 누가 아프다 그래서 가서 어머나 얼마나 아프니, 어떻게 괜찮니, 어머나 너 언제 어떻게 이렇게 다쳤니 하는 것보다 넌 나을 수 있어, 괜찮아, 힘내, 담담하게 위로를 해주는 게 더 사실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담담하게 그렇게 불렀던 그런 어떤 가사에 대해서 담담하게 담아내고, 여행자도 그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 제 나이에 또 걸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언제나 그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유, 그렇죠? 그럼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유,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에 맞게 부르시고 싶다고 하셨고 이제 그러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기자님들의 질문에도 충분히 이제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자님들께서 오늘 좋은 기사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재범 씨의 정규 7집 7콤마의 3막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날씨가 또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뭐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이 기사 또 저 작성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며칠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분들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임재범 씨의 팬으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또 가까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 또 임재범 씨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활동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깨알 홍보로는 9월 22일 날 제 10집 앨범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진짜요?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다 나오네요. 예. 죄다 나옵니다. 야, 죄다 나오고 진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모두가 라이벌인 걸로. 예. 자, 그럼 늘 좋은 기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재범 씨에게도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 MC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노래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무슨 MC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